했어요. 근데 아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오래된 영상이던데 보니까 그쵸? 10년, 네, 그쵸. 10년. 10년. 네, 오래된 영상인데도 159회니까 10년 정도 됐고. 예.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안 했으니까. 될 때까지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되게 감동인 건 그 바다의 소금이 진짜 그 상처인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음. 그거에 되게 감동이 딱 오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죠. 우리 최선아 코치 얼굴 봐야 돼. 좀 얼굴 활짝 보여주세요. 네. 아까 개인적으로 제가 줌 링크도 다 보내드렸어요. 역시 우리 차동현 대표님은 카우보이 모자를 하시면 더 진짜 어울리시더라고요. 어제도 어. 이렇게 하셨어. 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방에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음. 액션 독서를 하시네요. 그러면 100일 우리 세인 대표하고 하시는 거군요. 네, 세인 대표도 저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음. 마이크 켜시고 소통하셔도 돼요. 세인 대표도 얼마 전에 우리 방에서 강의했어요. 인스타. 그랬구나. 차동현 대표님이 그 방에서 이제 같이 또 저기를 하셨나 보네요. 음. 액션 독서하니까 딱 생각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오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원래 우리가 9시 강의여도 9시 한 10분, 15분 이때 돼야지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도 8시 되면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편하게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 우리 최선아 코치 얼굴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는 줌 링크 좀 오픈방이 조금 더 저기 할게요. 네, 우리 김순희 대표님 그 박사과정 다니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어렵고요. 오, 말도 못하기 어려운데 오, 그래도 막 직접 앞에 나와서 그 문단 수업 같은 거 지금 계속 시키거든요. 오, 논문 공부만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뭐 이런 좋은 기회다 하고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 그랬구나. 네. 그래서 논문 공부를 시켜요? 지금 논문을 내년에 써야 되니까요. 논문 공부를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지금 가서 계속 듣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엄청 열심히 하네요. 예. 대단하다. 이게 목이 굉장히 피곤하니까 계속 목소리가 성대가 음, 목이 자꾸 센 목소리고 음, 또 실비질 터져갖고 한 지금 3, 4일 또 됐는데 음. 그래도 견디고 있습니다. 잘. 야, 낭독도 꾸준히 하고 있고 예, 예. 따뜻한 물 자주 마셔야 돼요. 예, 예, 대단. 맞아요. 물도 지금 많이 먹고 우리 그래도 송 대표님 같이 수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많이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수업해 주셨던 거 그리고 그 영상을 5위까지 해주셨잖아요. 네. 어제 주말에 어, 연휴 때 계속 다 들었어요. 야, 네, 제 복습 한번 해봤고 그리고 지금 발표 준비도 그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데 자꾸 소화가 안 돼서 음, 헛말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조만간에 그 제가 문구해서 한번 보내드릴게 한번 봐주세요. 그러셔요. 네네. 네, 11월에 우리 하신다 그랬더니 김순희 대표님도 네. 열정이 장난 아니거든요. 11월에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내주세요. 진짜 네, 열심히 하셨다. 아, 좋은 기회였어요. 제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예.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예. 맞아요. 네. 시간이 우리 강경희님 반갑습니다. 자, 화면 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켜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박천선님, 네, 반갑습니다. 아, 성신상회 하니까 생각나요. 저기 모닥불에서 만나 뵀던 분인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 김영록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네, 저 운전 기억이 중이라서 정확하네요. 네, 너무 반가워요. 화면에. 네네네.
와, 교과를 우리 먼저 예쁜 하고 아름 있을게요. 대표님 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아름다운 아름 대표님. 네, 아까 제가 모닥불에도 올려드렸거든요. 우리 네. 김영록 대표님은, 어, 우리 줌에서 하는 모든 강의를 다 섭렵하시는 분이세요. 예, 정말.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고요. 정말 우리 김영록 대표님 따라가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홍기른 대표님, 반갑습니다. 강경희 대표님, 야, 쓰리브로 우리 어제도 만나 뵀던 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양지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8시가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를 먼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식 나눔 탑 클래스 오픈 채팅방이고요. 오늘은 저희 멘토님이시고 정말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많은 영감을 얻어서 정말 성장하게 됐던 우리 대표님 덕분에 많이 또 성장하게 돼서 제가 특별히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선아 코치님 화면 켜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에 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를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송수연 대표님을 이렇게 딱 뵀을 때, 아, 송수연 대표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딱 한 가지를 먼저 딱 눈에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저런 태도로 하면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강렬하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날 맞아요. 생각을 한 게,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성공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 하나로 인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의 이런 책은 그 전부터 계속 읽어왔던 거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도 자꾸 관찰을 하게 됐어요. 정말 관찰을 하고 점점 이제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또 대표님의 강의로 인해서 정말 이 강의에서 내가 뭘 얻을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비포 애프터예요. 그 전에는 대표님 뵙기 전에는 제가 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정말 대표님을 뵙고 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성공하는구나. 그 확신이 딱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너무 강력했고요. 제가 2월 달에 딱 뵙고 이제 줌으로 뵙고 3월 1일 날 대면을 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방에 이제 오픈방에 강의를 했을 때 그때 처음에는 우리 방에 이제 그 줌으로 뵀을 때 200명이 오픈방이 200명이 채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5월 17일 날 우리 방에 강의했을 때는 500명이 딱 이렇게 넘어섰을 때거든요. 근데 오늘 10월 11일 수요일 날은 1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 물론 명수가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제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성장하는구나라고 배워서 제가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정말 이 강연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거를 정말 제가 체험했던 것도 조금 있다가 강의 다 끝나면 조금 말씀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한 5분 정도 간단하게도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님 뜨겁게 환영 한번 해주시고요. 자,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하시면 채팅창에 저는 숫자 7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7을 마구마구 이렇게 좀 채팅창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의 숫자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요. 화면 공유하고 우리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Recording in 정말 progress. 제가 이제 사실 줌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하는 거지만 솔직히 음, 대표님이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제가 오프라인 또 갔다 왔는데 정말 연예인 수준이더라고요. 환영의 인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함성을 보고 와서 가슴이 막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프레젠테이션 한 장짜리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님 정말 보통으로 그냥 모실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우리 DID 마스터 송수영 대표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코치협회 KPC 코치이시고요. 갤럽 인증 강점 코치이십니다. DID 드림 코칭센터 대표님이시고요. 세바시, 그 유명한 세바시 159회차 출연하신 대단하신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블루밍 경영연구소 파트너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경희대학교 겸임 교수님을 하셨어요. 전직 강강술래 기획이사도 맡아서 하셨고요. 에코포유 부사장 다 전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 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저서 이거는 이제 다 정말 다 품절됐어요. 절판이 됐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들이대 DID, 그리고 제가 아까도 계속 이제 정말 애창했던 이 책,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힐링 리더, 킬링 리더 이렇게 해서 다 해서 5권의 종이책을 쓴 작가님이기도 합니다. 강정 코치, 인터널 코치, 강연 코치, 치유 등 저는 이 과정을 다 마스터를 했고요. 우리 대표님은 기업 전문 강의를 전담하시는 정말 멋지신 대표님이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우리 대표님은 이 밖에 정말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인사드린 거는 초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우리 나머지는 우리 대표님이 이제 또 좋은 강연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제가 요거는 화면을 이렇게 할게요. 화면 공유 중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우리 또 대표님이 화면 공유는 잠깐만요. 요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갑자기. 네, 공유 중지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대표님이 또 이제 또 공유하거든요. 어때요? 제가 간단히 소개했는데 어마무시하죠. 그쵸? 예. 제가 오프라인에 강의를 갔던 결과는 정말 연예인급이었어요. 막 다 서가지고요. 막 박수를 나갈 때까지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신 분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대표님은 정말 이렇게 오프라인, 줌에서 이렇게 뵙기는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대표님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프라인에 갔더니 더욱더 뜨겁고요. 가슴이 정말 뛰었습니다. 그거를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나와주세요. 이렇게 멋지게 소개했는데 어때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야, 우리 이영주 코치님, 정말, 우리 이영주 코치님은, 제가 올해 이제 만난 분인데,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 이영주 코치님은 진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이영주 코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너무 정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의 멋지게 또 해주실 거니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는 거는 했고요. 이제 강연을 멋지게 해주실 겁니다. 그쵸? 네, 네. 기대합니다. 네. 네, 우리 이용주 코치님께서 제가 선능력에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할 때 분이 꼭 오프라인 강연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초대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하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하고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3,000명까지 강연해봤는데 제가 오프라인 강연할 때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같이 오셔서 참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화면 공유하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그 네, 함성이 막 이렇게 무대 나갈 때까지 박수 쳐요. 네, 우리 영주 코치님 저한테 공동 호스트나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서 잊어버렸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맞아요. 제가 오자마자 원래 공동 호스트 먼저 드리는데 오늘은 예, 좀 네,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영주 대표님 초대로 우리 DID 가행 코칭과 치유 과정 특강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은 이미 거의 한 600명 정도가 들었습니다. 600명 정도가 들었고 이 강연을 듣기 전에 무명이었다가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전국적인 강사,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분들, 유명한 분들 중에도 저의 DID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분이 이렇게 카드를 보내왔어요. 이번 코칭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에 가슴이 설레이고 즐거웠습니다. 대표님을 만난 것이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또 삼성생명 가서 강연했을 때 그 강연하는 장면이고요. 또 이것도 어디 호텔에 가서 이렇게 수백 명 모여서 강연하는 장면이고, 어제는 제가 구미시 여성대학 졸업식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졸업하면서 너무너무 또 어제 좋아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제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요즘 제가 워낙 유통업 쪽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역 후 첫 회사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참 많이 혼나기도 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군대 오래 있다 보니 사회성이 떨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직할 곳을 정해두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향해 정성을 다해 DID 하기 위해 스승님의 세바시 동영상을 몇십 번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저에게 관심을 갖고 전화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친구는 장교로 근무했는데요. 군대에서 저의 이 DID 강연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 회사를 다녔는데 첫 회사에서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이직할 곳을 정해두지 않고. 그리고 저의 세바시 세바시 강연 영상을 수십 번을 봤대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일은 정말 내가 요거를 한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난 후 정말 입사하고 싶은 회사라 DID 하고 싶은 마음이 입사 담당자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입사 지원자인데 혹시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는 전화에 인사 담당자 영업 본부장은 이렇게 당돌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회사 본부장은 나중에 제게 관련 경력도 없고 나이도 있는 편인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전화했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라면 업무는 잘 가르쳐서 키우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 저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제 능력을 인정받아 3개월 만에 대리라는 직함을 받고 이마트와 홈플러스 바이어들을 만나서 영업활동을 하며 바이어들에게 정성을 다해 DID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신입사원인데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채용 절차를 체크하는 신입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 당돌한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인사 담당자가 영업본부장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놈 한번 오라 그래봐. 완전 또라이 아니야? 그래서 온 거예요. 면접을 한 거예요. 인터뷰 해보니까 완전히 또라이야. 야, 얘 뽑아라. 지금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라이가 필요해. 또라이.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들이대서 성과를 낼 또라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3개월 만에 대리가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 카톡을 이제 보내온 거죠. 그러면서 스펙, 경력 등은 부족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DID를 제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DID는 뭐냐? DID는 영어로는 do it, done. 일단 해라, done,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들이대요. 들이대. 제가 이 DID를 전파를 하고 있는데 시그널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그널은 신호라는 뜻이에요. 신호. 여러분, 삶은 늘 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을 잘 돌보라는 신호예요. 불안하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예요. 실수가 많다는 것은 시스템을 재검토하라는 신호예요. 큰일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신호나 징조가 있어요. 그 신호 자체에 겁먹고 뒷걸음치지 말고 신호는 신호일 뿐이에요. 신호를 알아채고 자신을 바꿔나가면 더 강해지고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영주 대표님은 이 신호를 잘 알아채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신을 바꿔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이영주 코치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사람들은 그게 신호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인생의 파도를 맞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호를 만나면은 3가지 키워드로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관찰을 합니다. 두 번째는 통찰을 해요. 세 번째는 거인의 어깨를 탑니다. 이 3가지 키워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늘 씨앗을 뿌려요. 자, 저는 집이 어려워서 육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군에 가보니까 저하고 캐릭터가 잘 안 맞았어요. 5년 하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한 다음에 삼성하고 현대 쳤다가 떨어졌어요. 좀 변변치 않은 그런 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지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제지회사는요, 한솔제지, 한국제지, 무림제지, 신호제지 이런 인쇄용지 업계에 간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났더니 이 제지 업종은 레드오션이야. 레드오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전통산업이에요.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6개월 지나니까 그 업종이 비전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일을 어떻게 할까요? 비전이 없으니까 일을 대충 하겠죠. 저는 이 업종에 비전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완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데 왜 열심히 하기 시작했을까요? 거기에 제 비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주에서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두산동화, 교학사, 금성출판사 이런 데가 거래처였어요. 그런데 경쟁사가 6개 회사가 있었어요. 구매 담당자는 1명인데 영업사원이 6명이 가는 거예요. 6대 1이죠. 6대 1. 근데 다른 분들은 대리, 과장, 차장 5년, 10년, 15년씩 됐어요. 너무 가족같이 친한 거예요. 근데 저는 새로 신입사원이에요. 군대에 있다 나왔어요. 제가 특전사에서 중대장 하다 나왔는데 얘가 경직되어 있어요. 저는 경직되어 있고 전 INFP예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관찰. 그래서 이 천둥 번개 가지고 비가 오는 날 한 가지 팩트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느냐? 천둥 번개 가지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지회사에서 종이를 배송을 잘 안 해요. 왜? 종이가 비에 젖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제지회사 영업사원들이 비가 오면은 거래처를 가는 게 아니고 남한산성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남한산성에는 닭 백숙이 있어. 백숙. 백숙을 드시면서 오랜만에 동양화도 치시고 서양화도 치시고 휴식을 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면 영업사원들이 남한산성에 가는구나. 저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면 편의점에 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사요. 그리고 우산을 제일 작은 걸 사요. 거래처에 도착하잖아요. 주차장에 내리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우산을 폈는데 우산이 너무 작은 거예요. 옷이 다 젖어요. 이제 걸어가잖아요. 문을 열고 대리님 저 왔어요. 그러면 그 구매 담당자 대리님이 비 오는데 뭐하러 왔어요? 그래요. 보고 싶어서 왔죠. 또 이래요.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구매 담당자가 옷 다 젖었잖아요. 뭘 오고 그래요. 그래도 와야죠. 앉으면서 가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딱 꺼내요. 그래서 1대1로 1시간 동안 얘기해. 1대1로 1시간 동안. 평상시엔 몇 대 1이에요?
6대1, 6대1. 경쟁사 영업사원들은 어디가 있어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그래서 1대1로 일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인생 살아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0분쯤 되면은 대리님 저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대리님이 내일 안산 공장에 한 차 넣어달라고 발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리 진급에서 1등을 합니다. 1등. 자,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여러분 따라하기 어려운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아무리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반드시 틈이 있다. 반드시 틈이 있다.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6대1의 경쟁이 치열할 때 제가 뭘 했다 그랬어요? 관찰. 관찰. 그렇죠. 관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든가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주 코치님도 관찰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대리 진급에서 1등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제지회사 갔을 때 6개월 지났더니 제지 업종은 비전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대리 진급에서 1등을 했어요. 완전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제가 업종에 비전이 없었는데 왜 열심히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회사의 주인은 오너이지만 업무의 주인은 나예요. 여러분, 회사의 주인은 오너이지만 업무의 주인은 나예요. 제가 현대 삼성 쳐서 떨어졌다가 이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비전이 없다고 그만두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 낮은 데로 가야 돼. 더 낮은 데로. 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비전이 없었는데 완전 열심히 해가지고 대리 진급에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했더니 그 과정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잘 나갈 것인가, 다른 회사로 떠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인생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인생의 자기 결정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세상은 나를 몰라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결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제가 거기서 비전이 없다고 대충 했으면 제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수록 나의 평판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내가 힘들수록 나의 평판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비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영업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2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왜? 저는 사회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바쁠 때 씨앗을 뿌렸어요. 늘 바쁠 때 씨앗을 뿌렸어요. 학교 다니는 거 이거 씨앗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리고 나서 대리진급에서 1등을 한 다음에 IT 벤처기업 기획팀장으로 스카웃돼서 옮겼어요. 이 벤처기업은요. 직원 7명에 1년 매출이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3년 만에 직원 40명에 연매출 50억. 제가 기획도 하고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제가 30억 펀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매출 50억을 만들었어요. 물론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때 제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녔습니다. 제가 정말 바쁠 때 대학원을 다니니까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이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왜 대학원을 다니시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바쁘니까 다니지. 제가 IT 회사에서 근무해 보니까 IT 회사가 저하고 잘 안 맞았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안 맞으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 하잖아요. 근데 제가 IT 회사가 안 맞는다고 그냥 또 옮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비슷한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석사 자격을 갖추니까 나중에 경희대학교 겸임교수가 됐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자격을 갖추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가 좋아요.
저는 여러분 너무 바쁠 때 고대 언론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를 딴 거예요. 그때 가수 성시경 씨가 저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저는 성시경 씨하고 고대 축제 때 그때는 같이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그랬었어요. 물론 지금은 술 안 마시지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아요. 바쁠 때 씨앗을 뿌렸어요. 기획이사를 하고 있을 때 대학원을 다녔어요.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방통대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은 바쁠 때 어떻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강강술래라는 외식업체에 기획이사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강강술래는 지금 직원이 400명이고 매출액이 750억 정도 돼요. 제가 강강술래 기획이사 4년 반 동안 있었어요. 제가 상계점을 오픈했어요. 상계점은요, 수락산역 옆에 있는데 5층 건물에 750석이에요. 제가 직원을 160명을 뽑았어요. 첫 달에 7억 5천을 팔았어요. 하루에 2,500만 원 파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야, 이제 대박이다.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때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광우병이 온 거예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을 반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기획이사가 저였어요.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해서 어떡하지? 그럴 때 제가 스포츠 뉴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성이 누군지 아세요? 이 여성은 미셸 위라고 하는 골프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그땐 제일 유명한 여자 골프 선수였어요. 미셸이 선수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골프대회에 참석하러. 이야, 그 얘기를 딱 보니까 미셸이 선수가 한국에 온다고? 한국에 와서 강강술래 와서 밥 먹으면 소문 날 거 아니야. 제가 바로 편지를 써요. 안녕하세요, 미셸이.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갈비 전문점 강강술래에서 일하는 송수용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TV에서 처음 봤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이었어요. 당신한테 어울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강강술래로 오십시오. 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편지는 썼는데 뭘 몰랐을까요? 뭘 몰랐을까요? 주소를 몰랐어요. 또 주소. 주소. 편지를 썼는데 주소를 몰랐어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주저앉거나 돌아서요. 왜? 벽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저는요, 합리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농사 짓고요.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의지할 데도 없었어요. 저는 합리적으로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DID 정신으로 살았어요. DID. 여러분, DID가 뭐라고요? Do it, done. 들이대. 합리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DID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벽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벽이 나타나면 이 벽을 뚫고 가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몰랐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미셸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랑스러운 대안의 딸 미셸이에게 장미꽃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편지를 중앙일보에 이만하게 광고를 낸 거예요. 광고를.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이 편지를 보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요, 미셸 선수가 와도 정말 잘 어울리는 멋진 식당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자, 여러분, 무슨 뜻이냐? 살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어지곤 합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통제 능력은 없어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통제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의 의미에 대한 해석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광우병이 나타났을 때 이건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어. 하늘이 무너진 거야.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은 식당 문을 닫고 직원들을 다 내보냈어요. 저희들은 직원이 400명입니다. 직원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졌어? 솟아날 구멍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날 미셸 선수가 한국에 온다는 뉴스를 본 사람은 수백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편지 쓴 사람 몇 명이에요? 편지 쓴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 근데 저는 왜 편지를 썼을까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광우병이 왔잖아요.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전에도 TV에서 미셸 선수를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편지 써야 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을 때 위시의 선수를 딱 보니까 저 선수가 강강술래 오면 얼마나 좋을까?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예고 없이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질문을 던져보자. 문제를 통해 나는 더 강해진다. 문제를 통해 나는 더 지혜로워진다. 문제에 대한 해석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어떤 문제도 내게는 성장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광우병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손님들을 더 많이 오시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인생은 우울증 걸리라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연구하라고 주는 거예요. 연구하라고.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요, 문제와 관련된 책을 3권을 봐요. 문제와 관련된 분야 전문가 3명의 강연을 들어요. 그리고 3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가이드를 파악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결과가 나와요. 그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나의 컨텐츠가 돼서 오히려 돈을 더 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울증 걸리시면 안 돼요. 그 문제와 관련된 분야 책을 3권을 보세요. 그 문제와 관련된 분야 전문가 3명의 강연을 들으세요. 그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강사님에게 전문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세요. 작가님, 제가 작가님 강연을 듣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작가님에게 제가 차 한잔 대접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런 이메일을 보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정성이 전해지면 반드시 만나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찰이라고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도 내게는 성장의 재료가 된다. 여러분, 우리 이영주 코치님께서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을 읽고 진주 MBC인가요? 거기다가 방송 녹음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우리 이영주 코치님이 이렇게 내 상체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다. 이 책을 읽고 야, 이렇게 필사를 하시는 거야. 필사를. 이거를 거기 방송국에 보내가지고 야, 너무너무 멋진 아름다운 목소리로 방송에 나온 파일을 제가 들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영주 코치님이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DID 가연 코칭과 치유 과정을 듣고 강점 코칭을 듣고 인터널 코치 과정을 듣고 야, 저 만났을 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식 나눔 탑 클래스에서 1000명이 넘는 이런 아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셨어요. 우리 이영주 코치님 정말 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박수를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보세요. 이렇게 책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필사도 하고요. 본인 의견도 쓰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강강술래에서 나와서 음식물 처리기 회사 영업 부사장으로 옮기게 돼요. 이 음식물 처리기는요, 싱크대 밑에 딱 설치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3시간 만에 가루가 돼서 나와요. 정말 좋은 제품이었어요. 근데 제품을 실제로 봤더니 성능은 좋은데 디자인이 플라스틱 쓰레기통처럼 생긴 거예요. 이걸 팔아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내 생활비도 가져가고 공장도 돌려야 되는데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영업총 책임자인데 회사를 옮겼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파도처럼 옵니다. 파도는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도는 모든 사람한테 치잖아요. 근데 저는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책을 3권 본다고 했잖아요. 회사가 행복한 세상 백화점 9층에 있어요. 목동에 있어요. 바로 앞에 교보문고 목동점이 있어요. 일과 끝나고 간 거예요. 제품의 디자인에 문제가 있잖아요. 디자인 관련된 책을 찾아야죠. 서점에 갔는데 책이 수백 권이 있어요. 딱 갔는데 책 한 권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 빌 게이츠가 격찬한 아이리버를 디자인한 김영세 사고기 39 이노베이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분이 아이리버를 디자인했는데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다. 빌 게이츠한테 칭찬을 받은 분이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을 디자인한 분이에요.
야, 이분한테 디자인을 받아야 되겠다. 당장 찾아가고 싶어요. 저녁 9시가 넘었어요. 다음날 아침 9시에 찾아갔어요. 연락 안 하고요. 연락하면은 안 만나줘요. 이분은요, 디자인 비용이 3억, 10억, 15억 엄청 비싼 분이에요. 저희는요, 직원들 월급 겨우 주고 있었어요. 3억이 어디 있어요? 연락 안 하고 찾아갔어요. 학동 사거리 이동숙 빌딩 3층에 있었어요. 3층에 딱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이 책 표지에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이 얼굴이 제 눈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얼른 뛰어가서 인사를 했어요. 깜짝 놀라셔요. 누구십니까? 사장님 책 보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전 이런 회사의 부사장인데 성능은 세계 최고인데 디자인이 쓰레기통처럼 생겼습니다. 이 제품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을 디자인해 줄 분은 오직 사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3억이 어디 있어요? 직원들 월급 겨우 주고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분이 아무 말씀 안 해요. 제 눈을 계속 쳐다봐요. 배를 띵 눌러요. 누가 막 뛰어왔어요. 한국 사업 책임자가 왔어요. 본사가 미국 실리콘밸리 있어요. 한국 사업 책임자한테 이분 디자인 해드리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초기에 돈이 안 들어가게 해드리라. 그래서 로얄티 방식, 로얄티. 로얄티가 뭐예요? 매출의 몇 프로, 후불 벌어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 디자인에 김영세 선생님 디자인했다고 집중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포스코 더샵에도 들어가고 건설해서 여러 군데 들어갔어요. 매출을 많이 올렸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매지너란 책을 썼어요. 이 책의 76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분야에도 인호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냈다. 음식물 처리 매싱크는 국내 가정용 음식물 처리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인호의 디자인에 대해 만들어낸 제품이다. 3페이지에 걸쳐서 자기 책에다 썼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걸 가지고 CF를 찍었어요. CF를 찍어서 우리 이재룡 유호정 씨가 나왔어요. 이런 거 보셨나요? 손대지 않고도 쉽고 깔끔하게. 매직 싱크는 즐거운 생활입니다. 머리는 즐거운 매직 싱크대에 네. 그리고 이재룡 요정 씨가 광고 촬영을 하고 회사에 오셔서 전 직원 회식을 시켜주셨어요. 이분이 유호정 씨고 이분이 이재룡 씨고 가운데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저예요. 옛날에는 저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축하하면서 케이크를 끄고요. 아이들이 둘이에요. 그래서 큰 곰인형을 선물로 드렸어요. 김영세 선생님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100명, 200명 모아놓고 기업가정식 콘서트 저자 특강을 해요. 제가 3회 때 출연했어요. 킬링 리더, 힐링 리더라는 책을 쓰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영세 선생님 만나기 전에 제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디자인을 받으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3억이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돈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분을 안 찾아갔어요. 그럼 디자인을 받을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0%. 그렇지, 0%. 근데 저는 3억이 없어요. 일단 찾아가요. 부탁을 드려요. 부탁을 드리고 나면은 디자인을 받을 가능성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몇 프로가 돼요? 50%, 50%. 그렇죠. 반반이 되죠. 이 상황에서 디자인을 해줄까 말까 의사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영세. 상대방.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해야 될 결정을 내가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를 2년을 했어요. 제가 지방대도 강연을 많이 갔는데 지방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취업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니? 학교 레벨이 낮아서요. 서류 전형이 통과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 안 낸 거예요.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교수님,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야, 학교 레벨이 낮아서 서류 전형이 통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류 안 냈어. 취업이 안 됐어. 자기 생각이 맞았대. 맞았지? 여러분, 서류를 안 내면 몇 프로예요? 빵. 0. 0. 서류를 내면 몇 프로예요? 50%. 50%. 여러분, 0을 확정짓는 게 누구예요? 본인. 본인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김영세 선생님한테 여쭤봤어.
회장님, 제가 그때 돈이 없었는데 왜 디자인을 해주신 거예요? 자네가 나 찾아왔을 때 미국에서 사업 처음 했을 때 내 모습이 생각나더라. 내가 처음 하니까 나도 뭐 없잖아. CEO들한테 막 들이댔지. 그랬더니 도와주더라고. 자네가 한 푼 없이 돈 한 푼 없이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 갔을 때 이분이 마음이 짠해서 도와줄 거라는 걸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 모르고 가. 여러분, 상대방이 해야 될 결정을 내가 미리 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100%를 만드는 게 아니라 50%까지만 가면 돼. 50%까지만. 그래서 0%를 50%까지만 끌어올리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브랜드가 없을 때 김영세 디자이너라는 세계적인 브랜드 거인의 어깨를 타니까 아, 이게 매출이 많이 오르고 이게 효과가 크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거인의 어깨를 타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 둘째가 딸이에요. 우리 딸이 대면접 볼 때 어느 대학교 가서 면접을 봤는데요. 4시 반에, 오후 4시 반에 가서 봤는데 면접 보고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자기가 면접 볼 때 대답을 하는데 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면접 보는 데는 안 가고 서류 전형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여기서 우리 딸이 이 서울여대 면접을 안 가게 되면은 서울여대 면접 한 번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은 앞으로 기업 면접도 못 가고 누구 미팅하러도 못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데 못 가게 돼요. 이런 증상을 뭐라 그래요? 4글자로. 트라우마, 트라우마. 저는 그래서 우리 딸이 면접 트라우마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딸한테 카톡을 보내요. 이거를 실습을 하잖아요. 그럼 아빠들이 어떻게 카톡을 쓰냐면은 우리 딸이 은총인데 은총아 지난번에는 교수님들이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진인사 대천명 우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냈느냐면 은총아 서울예대 면접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가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기도해 보자. 하나님은 은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울여대가 은총이에게 도움이 되면 붙여주실 거.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게 하실 거야. 결과가 어찌 되든 하나님께서 은총을 위해서 인도하신 거니까 우리 감사하자.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딸 사랑해요. 여러분 아빠가 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결과에 상관없이 사랑한다고.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딸이 뭐라고 왔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할게. 나도 기도하고 다녀올게.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 아빠. 자,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아빠가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준비하라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떨어진 것도 인도하신 거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준비해보겠다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합격, 합격.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와,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자꾸 옳은 말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옳은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열심히 해라, 준비해라. 옳은 말을 자꾸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되고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인생이 상처와의 관계 정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상처는 나 혼자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우울증 걸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 강연을 하고 있지만 제가 MBTI가 뭐라고요? INFP. 저는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20대까지 너무 불안하고 우울했어요. 혼자 있을 때. 난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할까? 제가 심리학 책들을 많이 봤어요. 원인을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리어카에 과일 장사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착하신 분이었어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술을 드시면 다른 분이 되셔요. 집안을 막 이렇게 하고 소리가 나오고 너무너무 제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굴뚝뒤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어린이 미화부장이었는데 어느 날 전교 어린이 회장 엄마가 교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수용아, 너네 집에 좀 같이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다른 임원들 어머니들은 다 학교 나와서 어머니 활동을 하는데 수용이 엄마만 안 나오니 엄마 만나보려고 엄마 안 계신데요? 어디 가셨는데? 시장에 장 보러 가셨어요. 엄마는 장 보러 간 게 아니고요. 호박밭에 일하러 갔어요. 우리 집은 단칸방에 5식구가 사는데 회장 엄마가 외제차를 딱 타고 오셔가지고 다 쓰러져간 우리 집에 가보자는 거예요. 엄마 안 계시다. 장 보러 가셨다.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때 보이스카웃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졸업할 때까지 엄마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왜? 돈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한지. 몸은 커서 성인이 됐는데 어렸을 때 굴뚝뒤에서 벌벌 떨면서 느꼈던 불안감, 회장 엄마한테 거짓말할 때 느꼈던 거 수치심과 모멸감은 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야, 그럼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불안하게 살아야 돼? 싫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나보다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낸 걸까 궁금했어요. 나보다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쓴 책들을 엄청나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드셔야 저를 때려요. 그러니까 집안을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막 때려부셔, 막 때려부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때리진 않았어요. 사람을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막 사람을 때리고 막. 저는 그 책들을 보면서 나는 아니, 진짜 다행이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책에 나온 분들을 흉내냈어요. 따라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리한 게 있어요. 수영아, 많이 힘들었지. 친구 엄마가 집에 가보자고 했을 때 엄마는 밭에 갔는데도 엄마가 시장에 갔다 거짓말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보이스카웃에 꼭 가입하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가 밭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며 결국 말도 못 꺼내고 말았지. 아빠는 평소엔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집안 살림은 부수고 너무 무서운 사람 변했고 굴뚝뒤 혼자 숨어 있으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니. 수영아 정말 고생했다. 난 네가 그런 일을 겪으면 늘 불안해하고 누군가 너에게 가까이 오면 너의 그 열등감을 들킬까 봐 초조해하며 항상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넌 너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며 유머와 리더십을 보이려고 했지. 수용아 이제 괜찮아.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도우며 사람들에게 열정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 없다. 아버지 연세가 드시면서 너무 좋은 분이 되셨고 이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우리의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잖아. 수용아 이제 우리 함께 행복을 누리자.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자. 이건 모두 네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참아주었기 때문이야. 수영아 정말 네가 장하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나를 가장 격려하고 내가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거를 셀프 토크라고 해요. 셀프 토크.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나하고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혼자 있을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음식물 처리기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 회사를 M&A로 큰 회사에 넘겼어요. 전 부사장을 하고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카페에 갔어요. 부사장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지? 제가 A4 용지에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면은 성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98년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구본영 선생님이 쓴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언젠가 1인 기업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히 10년 후에 제가 이분이 구본영 선생님의 가운데 계신 분이 그 왼쪽에 있는 게 저예요.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DID 들이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저한테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장에도 가서 인사드렸는데 마치 저한테 유언을 해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히 10년 뒤에 1인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강연장을 오픈을 해요. 근데 1년 동안 강연 의뢰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중소기업에 있다 나왔는데 누가 알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힘들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저는 관찰. 관찰하면서 힘든 분야와 관계된 책 3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10m만 더 뛰어봐라는 책을 본 거예요. 이분은 500억을 벌었다가 빚이 20억이 돼요. 다시 500억을 벌어요. 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난 아직 빚도 20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감사의 카드와 함께 이런 과일 바구니를 보내요. 김영식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송시용 씨,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책 한 권을 읽고 과일 바구니를 보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전 너무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요. 회장님, 이 좋은 책을 국민들한테 강연을 함께 하시죠. 김용식 회장님이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 인생의 반전. 제가 세미나 기획을 해서 1부에는 김용식 회장님, 2부에는 DID 들이대 제가 강연을 해가지고 매경에다가 매일경제신문에다가 5단 통광고를 낸 거예요. 이때 430명이 와요. 누구 보러 온 걸까요? 김용식 회장님 보러 왔어요. 이때 김용식 회장님이 TV에서 남자한테는 좋은데 말로 할 수는 없고 이 광고를 뜨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많은 분들이 김용식 회장님 보러 왔다가 2부에 할 수 없이 제 강의를 들어야 했어요. 이 사람이 저예요. 이분들이 DID 강의를 들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육 담당자들이 많았어요. 이때부터 저는 강연 의뢰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강연료가 높았어요. 누구하고 같은 급이에요. 김용식 회장. 이거를 거인의 어깨를 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브랜드가 없을 때 거인의 어깨를 타서 한 번에 포지셔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브랜드가 없을 때는 도움받을 수 있는 멘토,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김용식 회장님이 제 생일 때 생일 축하곡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은 KTF 부사장, 조소한 부사장님이었는데요. 제가 이분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과일 바구니를 보내드리고 하교울역에 있는 세택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300명이 넘게 왔어요. 이때 제가 첫 책이 나왔어요. DID로 세상을 이겨라. 김영사에서. 이분하고 나란히 앉아서 사인을 했어요. 이분은 대기업 부사장님. 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이게 바로 거인의 어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어진 다음에는 제가 거인의 어깨를 빌려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 책이 그때 나온 거예요. 김영사에서 첫 책이 나왔어요. 첫 책인데 10세가 넘게 나갔어요. 10세. 네, 욕한 거 아니에요. 10번이 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을 갔어요. 강연하면서 여러분 바쁠 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쁠 때 술을 처먹잖아요. 힘드니까. 여러분 바쁠 때 힘들다고 술을 처먹으면 안 돼요. 바쁠 때는 씨앗을 뿌려야 돼. 씨앗을. 그래서 이런 회사를 다녔고 5권의 책을 쓰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육사, 독일어, 방통대 경영학과, 고대 석사, 경기대 직업학과 박사 수료, 그리고 이런 이비즈니스 컨설턴트 뭐 다양한 교육을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교육에 쓴 돈은
그 교육의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교육을 받고 교육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코치협회 KPC 전문 코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의 45세 라이프 디자인 코र्스 며칠 전에 출강 요청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자격을 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코치 자격, 코치 양성 과정도 인터널 코치도 해요. 그래서 이영주 코치님이 이 과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갤럽 인증 강점 코치예요. 그래서 강점 코칭을 받으면 여러분 삶을 완전히 다른 파워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낼수록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 시간이 남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바쁠수록 씨앗을 뿌려야 돼. 왜? 바쁘면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바쁘면 못 빠져나와요. 꼭 1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저는 신호가 올 때마다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동기부여 특강 강사가 됐고요. 제 강연을 듣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던 분들이 1000만 원 넘게 벌고, 무명이었던 분들이 전국적인 강사가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조성희 대표님 그 토큰에 초청받아서 갔더니 VIP로 5명이 초대됐어요. 거기에 마케팅 박지현 대표님 유명한 분하고 우리 청담 캔디 언니 함석영 대표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지영 작가님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지영 작가님 아세요? 이지영 작가님이라고 부동산 분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사실은 제 제자예요. DID 교육을 받고 첫 책 내고 그분이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서 강연을 못했어요. 저한테 교육을 받고 강연을 잘하게 됐고 나중에 MKYU에 출연도 한 거예요. 그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저한테 반갑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바시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낙금소, 테드엑스 대전, EBS 라디오, 강남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1% 정성 출간 기념회를 한 거예요. 전국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출간 기념회를 했어요. 제가 내년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할 때 여러분들 오세요. 그래서 제 사명은요, 인생 반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탁월성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인생 반전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인 기업들, 유명한 분들 중에는 저를 만나서 잘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대표님처럼 강연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의 질문은 나한테 신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DID 강연 코칭과 치유 과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은 단순히 강연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치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요, 먼저 치유를 해요. 치유를 하지 않으면 실행력을 낼 수가 없어요. 강연을 잘할 수가 없어요. 먼저 마음의 치유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완전히 빵빵하게 채워요. 자존감을 올린 다음에 수백 명 앞에서도 강연할 수 있는 강연 능력을 키워요. 발표 불안, 혹시 여러분 발표 불안이 있어가지고 영업하거나 강연하는데 힘들다? 발표 불안이 있는 분들은 제가 100% 고칩니다. 100%. 그래서 발표 불안이 있으신 분은 꼭 함께 하세요. 제가 100% 고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소녀 보세요. 이 소녀가 아니죠. 이 청년이죠. 이 청년은 지금 24살에 이스라라는 친구인데요. 소주병을 2개로 마이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7번 술을 먹었어요. 이 친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러신대요? 우리 딸이 일주일에 7번 술을 먹어요. 저러다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 DID 간염 코칭과 치유 부산 과정을 들었어요. 엄마가 변화됐어요. 이슬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표님, 저도 변하고 싶어요. 엄마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엄마가 그전엔 잔소리만 했는데요. 갑자기 책을 읽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본인도 변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DID 간염 코칭과 치유를 받으면서 이 DID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술을 먹던 얼굴에서 너무너무 예쁜 얼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강사도 되고 작가도 되고, 그래서 첫 강사료를 1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한테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첫 강사료를 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낸 이 카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찻잔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천사를 써줬어요. 25살에 이슬아 저자를 처음 봤을 때 그녀가 얼마나 공허해하며 삶을 힘겨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 깊은 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꿈을 향해 자유롭게 날고 싶어 하는지 또한 감지할 수 있었다. 6주간의 코칭이 시작되고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자신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스스로 발견하며 변화해 가기 시작했다. 어두웠던 안색이 화사해지고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며 안으로 숨어있던 목소리가 세상을 향해 포효하기 시작했다.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일주일에 7번 술을 먹던 청춘이 독서를 하고 동영상 편집 전문가가 되었으며 마침내 또래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2년 전 모습을 보았던 나로서는 지금 그녀의 옛날 모습처럼 살고 있는 청춘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지 기대가 되어 가슴이 두근거린다. 청춘들이여, 세상은 절대로 나를 위해 꽃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자갈밭길이라도 내가 만들며 가야 한다. 먼저 이 책의 저자를 만나보라. 그리고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대만큼 고단한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켜 왔는지 그 누구보다 친절하게 들려줄 것이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가. 저자 송수영. 이 친구는요, 이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지금 작가, 강사, 인문학 전문가로 변화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엄마랑 같이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완주하고 왔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교육을 받고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에요. 여기 이런 분들, 또 여기는 작가님들 있잖아요. 전국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저한테 교육을 받고 전국적인 강사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 가운데 계신 분 있잖아요.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우리 시청 공무원이신데요. 지금은 4급 서기관,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이목원 작가님인데 우리 이영주 대표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저 만났을 때는 사무관이었고요. 발표 불안이 있었어요. 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 못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DID 강연 코칭과 치유 대구 과정을 듣고 발표 불안을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메신저 사관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칭을 받고요.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이란 책 제목을 제가 정해줬어요. 제가 책 쓰기 코칭을 해드렸어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1세가 돼서 2세를 넘기고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지금은 강사, 코치가 됐어요. 작가가 되셨어요. 여러분, 발표 불안은 안전한 시간에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사람들과 안전한 대화를 경험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DID 가연 코칭과 치유 과정에 오시면요, 이 안전함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2세가 되고 지금 3세를 찍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큰 희망, 사랑, 성과를 감고 내려갑니다. 가슴 벅차네요. 대표님의 가르쳐준 길로 오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소름 끼치도록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직도 발표 불안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요, 강연을 하고요, 코칭을 하고요, 또 습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책을 2번째 책을 쓰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독서 강론을 하시고요, 공무원 교육원에서 출강 요청을 받고요, 3세를 찍은 다음에 저한테 꽃다발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꽃다발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금일봉을 준비해가지고 30만 원을 넣어주셨더라고요. 3세라고. 야,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금일봉 전달하시고요. 이렇게 50대 중반이 넘는 남자가 손편지를 쓰셔가지고 제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장희지 코치님도 1인 기업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와서 이 DID 가연 코칭과 치유 84기 과정을 그때 저한테 코칭을 받고 하면서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뭐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딩 최고 전문가가 되셨죠.
장희지 대표님이 후기 남겨주신 거예요. 단순히 스킬링 강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알게 됐다. 대표님 덕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장희지 코치님하고 제가 지금 공동으로 강점 코치 과정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조성희 대표님이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켈리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DID 식구들은요,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연말에 모여서 강남의 연회장에 모여서 모닥불 페스티벌을 크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양평에다가 DID 코칭 하우스를 지었어요. 이 사진인데요. 이름은 미담헌이에요. 건물이 커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바닥 평수가 23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2층이에요. 여기서 다시 모닥불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밤에 찍으면 이렇게 멋진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모닥불 페스티벌 했는데 우리 김유라 작가님이랑 우리 장희지 대표님이 오셨고요. 우리 김두성 원장님 영혼을 흔드는 이 바리톤이에요. 세 분이 오셔가지고 6회 모닥불 페스티벌 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게 보라색 이 치마 입으신 분이 이용주 코치님 같은데요. 네. 맞아. 네, 맞네요.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여기 이렇게 밖에 썬룸도 있고요. 이때 떡을 해오셨어요. 떡을 해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또 양평에 이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양평까지 올 때 카풀을 해가지고 와요. 이때 이 서울에서 양평까지 오면서 너무너무 친해지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오미옥 작가님, 왼쪽은 장은주 작가님, 오른쪽은 이모건 작가님. 지금 다 작가가 되셨어요. 야, 저 만나서 작가 된 분들 진짜 많으시네요. 음식도 이렇게 맛있게 해요. 지금 11월 18일 날 8회를 해요. 11월 18일 날 8회. 그래서 오시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정말 음식도 맛있고요. 이렇게 밖에는 이렇게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다실이 있어서 다실에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 벽면이 이렇게 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있네요. 여기 교회 아니에요. 이게 책장인데 저렇게 누가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저렇게 됐어요. 이모건 작가님, 장희지 코치님이랑 이렇게 차도 마시고요. 김유라 작가님 오시고요. 이모건 작가님 발표 불안이었던 분이 이렇게 멋지게 강연하시고 장희지 코치님 강연하시고 김유라 작가님 같이 모여서 이렇게 화이팅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DID 강연 코칭과 치유 과정이 135기예요. 벌써 135기.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2015년도에 시작한 것 같아요. 거의 8년이 됐나 봐요. 여러분, 제가 홍보를 거의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이 안 된다고 해요. 도대체 어디서 공지를 봐야 되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전부 입소문으로 와요. 입소문으로. 여러분, 입소문으로만 135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35기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삶이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주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첫 주차에는 치유를 해요. 두 번째 주차에는 자존감이 확 올리는 강점을 파악해요. 세 번째 주차에는 인생의 벽을 뚫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연기로서의 강연을 배워요. 4주차에는 수백 명의 이 청중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사 리더십을 배워요. 5주차에는요, 스토리텔링 강연한 작성법을 배워요. 그럼 이게 강사들만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목만 강연 코칭과 치유 과정이고요. 20대 청년도 오고요. 또 직장인도 오고요. 교사분들 많이 오셨고요. 공무원분들 많이 오셨고요. 1인 기업 많이 오셨고요. 취업 못해가지고 힘들어하신 분 오셨고요. 가정주부 오셨고요. 경단녀들 오셨고요. 뭔가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 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성과를 내실 분들이 오시면요. 여기서 에너지를 얻고 누구하고 만나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스킬과 강력한 에너지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24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 반이에요. 그래서 7시 반에서 10시까지 진행이 돼요. 5주 과정이에요. 5주 과정이고요. 화요일 반 저녁에 있어요.
혹시 저는 화요일반에 화요일에 뭐가 있어서 못 하는데요 이러는 분들은 우리 이영주 코치님이나 저한테 개인톡으로 혹시 뭐 다른 날은 안 되나요? 저는 이날 가능한데요. 뭐 평일날 오전이라든지 본인이 가능한 날 혹시 카톡을 주시면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화요일 저녁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돈이나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모든 돈이나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쌓이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모든 성공자는 독서광이었습니다. DID 가행 코칭과 치유 과정으로 많은 분들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공하는 분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 잘하고 있는 분들 사실 물어보면은 DID 출신들이 많아요. 이 DID 력으로 누있던 들이대 힘으로 꿈을 이루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제 번호가 있어요. 010-4527-2369 두 가지 질문을 드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깨닫게 된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쯤에는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이걸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개인 코칭, 또 개인 컨설팅 이렇게 해드려요.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010-4527-2369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건 어떤 게 있어요? 10년 후쯤에는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10년이니까 지금 상황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자유롭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두 가지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개인 코칭, 개인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가 너무 정말 좋았는데, 우리 다 쓰셨을까요? 우리 유소영 님도 들어오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민연옥 님도 어제도 강의 들으셨고, 또 오늘도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재향농부 대표님, 아유, 반가워요. 우리 재향농부 대표님은 저하고 이제 블로그 수업도 하고 계시고, 엄청 적극적이세요. 정말. 그리고 막 호기심도 많으시고, 막 뭔가 배우려는 막 그런 마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소녀소녀 하세요. 예, 정말 많이 그렇고, 정말 134기 졸업, 우리 개연이 대표님도 들어오셨구나. 네네, 외부라서 응원하신다고, 예, 뭐, 하면은 못 켰는데, 이제 우리 개연이 대표님, 제 추천으로 들어가셔서 열심히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인터널도 하시잖아요. 네네. 예, 맞아요.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한 사이에 제 느낌 잠깐 좀 공유해도 될까요, 대표님?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게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막 밝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저의 내면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살 때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간경화로 이렇게 복수에 차가지고 관 뚜껑이 안 닫혔어요. 정말 저한테 너무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저는 2월 달에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이 강연 치유라는 단어가 솔직히 그때 당시는 제가 잘 몰랐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치유할까 이렇게 좀 의아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업 과정에서 너무나 편안한 그런 상황에서 너무 안정된 공간에서 우리 최선아 코치님 지금 이렇게 진짜 화면 켜셔서 있지만 저하고 같은 131기 동기예요. 근데 정말 그날 처음 만났는데도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했고 그 살면서 정말 상처받았고 힘들었던 과정을 이렇게 스토리로 푸는 과정인데 그게 주마등처럼 막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강연하기 전, 130일기 하기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블로그를 쓴 게 있었어요. 작년에 5월 달에 쓴 거예요. 어버이날 그때쯤에 참외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 참외를 보는 순간 제가 트라우마가 와버린 거예요. 어휴. 왜? 그 노란 참외 그 아버지 배가 막 노랗게 돼서 복수가 차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저에게 충격이었고 아픔이었는데 그 참외가 팔고 있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가 트라우마가 아무튼 왔어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생각이 나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정말 너무 많이 나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후련하게 정말 이렇게 다 말하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쓴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은 정말 저는 처음이었고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쌓여 있고 제가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거를 뭔가 자꾸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하는 자꾸 이제 제 가슴속에 우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던 상황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 7명 앞에서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너무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제가 이게 그래서 강연 코치 치유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뭔가 하는 일마다 그리고 또 그 단어에서 뭐 인생의 벽을 뚫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연기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우리 최선한 코치랑 같이 막 영상도 찍고 막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모든 하는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그전에 되게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1인 기업을 하는데 막 이런 유혹도 많이 오고 500만 원 내라. 그러면 내가 너 키워줄게. 이런 유혹도 받고요. 너무 제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정말 이거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대표님을 딱 만나고 그렇게 막 울면서 그 10살 때 그 아픔, 정말 그 10살 때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복수에 차서 관뚜껑이 안 닫힌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었고, 그러고 나서 정말 저의 힘들었던 그런 막 그거를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자존감 문제로. 근데 그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때부터 제가 대표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멘토가 돼주신 거예요. 또 중요한 거. 그래서 인생에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가 너무 갈등 막 되고 나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 이런 유혹은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지? 이럴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물어봤을 때, 아,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던졌는데 놀라운 건 제 안에서 답이 나와요. 그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바로 이거구나. 정말 놀라운 거. 그래서 제가 장희지 대표님, 이모건 대표님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DID 이거를 공부했어요. 아, 이거다. 나도 이걸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 성공자들의 필수 코스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제가 3가지 다 하고 배운 건요.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내 정말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걸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때 2월 달에 제가 뵙고 대표님이 멘토님이 돼주셨고 지금 10월 달에 2월에서 10월까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남들이 말하는 거를 옮길게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해요.
정말. 저는 정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정말 그렇지만 정말 남들이 그랬어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200명이 채 안 됐던 오픈방의 리더로서 지금 1000명이 넘은 이렇게 오픈방 커뮤니티 리더로 또 하고 있고요. 대표님의 그런 어떤 하나의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하는 과정에서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더 잘하지. 라고 정말 멘토님이 돼주셔서 제가 정말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세 가지 그 과정을 다 하면서 정말 강렬하게 느꼈어요. 인생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성패가 달라진다. 오늘 꼭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그 상처를 만약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그러면 10살 정말 그 아버지 정말 슬프게 돌아가셨던 그 모습만 계속 기억하고 우울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털고 나니까 우리 최선아 코치랑 지금은 너무 편하게 막 우리 정말 동기로서 얼마나 서로 응원해주고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같은 멤버들이 또 나의 응원 멤버가 돼요. 정말 너무나 그분들이 끈끈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대표님, 이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정말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특히 이영주 코치님 방에서 이렇게 강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기회가 될 때 우리 이영주 코치님처럼 우리 최선아 우리 대표님도 우리 또 DID 만나면서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잘 잡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또 좋은 과정에서 만나서 또 같이 서로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선호 코치님도 잠깐 인사 한번 하고 네, 본인 느낌 소감 좀 얘기해주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송수영 대표님 뵙는 거는 저는 진짜 오픈방에 무슨 뭘 보고 잠깐 줌이 열려 있길래 들어갔는데 그게 송수영 대표님 강의였고 제가 거기에 뭐 홀리듯이 강의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영주 강사님하고 이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 저는 이영주 강사님은 그 무렵에 뭐 그 오픈방에 그 정도 200명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있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1인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이영주 강사님 강의를 또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기능적인 거를 좀 알아야지 이거를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수영 대표님 강의 듣고 이영주 강사님 강의 듣고 좀 감을 잡으면서 하나씩 진짜 물인지 불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00명 언저리 이렇게 되는 오픈방을 또 해서 그 이영주 강사님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영주 강사님이 저의 이 디아이드는 동기지만 이제 그거는 더 1인 기업은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의 위치에 지금 있나 보다. 나도 폭풍 성장을 하고 싶다. 또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리고 또 송수영 대표님의 이런 강의는 우리가 강의 들으면서 또 익히 알고 있었던 반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하게 됐어요. 저도 저 사업하면서 김영식 회장님한테 저도 들이댔었고 오, 근데 송수영 대표님만큼 1%의 정성으로 좀 디테일하게 못했던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그 김영식 회장님이 거기 서울 그 강남 거기 태안로 그쪽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장대비 쏟아지는 날 저도 그분 찾아갔었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들이 나면서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송수영 대표님의 삶을 다시 한번 멋지시다. 나도 교수님 송수영 대표님 따라가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와 힘을 얻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저는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이제 59만 원 결제를 처음에 했잖아요. 그때 제가 사실 그렇게 막 59만 원을 이렇게 결제할 능력이 사실 안 됐어요. 아, 왜냐하면 그때 이제 200명 이제 막 이제 진짜 갓 이렇게 시작한 그거니까 그리고 뭐
그 온라인에서 막 그렇게 물론 수업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막 매출이 많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거의 10배가 돼서 돌아왔어요. 지금은 한 달에 그냥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법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딱 쓰잖아요. 만약에 30만 원을 만약에 결제를 해요. 뭐 어떤 배움에 의해서. 저는 5가지 강점에서 배움이 있잖아요, 대표님. 아시죠? 배움. 배움에 정말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저는 배우는 거 진짜 아끼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니까 이게 때가 있어요. 저기 그 배울 때를 잘 투자하면 투자예요. 투자예요. 잘못 그 때를 놓치잖아요. 투기가 됩니다. 진짜 이건 명언인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0배가 돼서 돌아와서 아, 이거 정말 59만 원 결제할 때는 정말 아, 이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이런 마인드였어요. 이 대표님이 김영식 대표님이 거인의 어깨로 올라탔잖아요. 첫 강의가 저는 대표님 강의 첫 강의료를 솔직히 알거든요. 500 정도예요. 근데 그 오프라인 제가 150명 있는데 갔잖아요, 또. 그러면 막 그 정말 다 그냥 기립박수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걸 제가 봤는데 1회 강의료가 500이에요. 그런데 5번 강의를 듣고 그것도 줌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비싼 강의료를 5번이나 강의해주고 59만 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 이거 2,500 정도의 강의인데 59만 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10배 이상의 수익을 지금 이제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 번 강의에도 500 이상 매출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이 강의로 인해서 계속 성장했던 정말 그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59만 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500만 원에 잠깐만요. 죄송해요. 목이 잠겼어. 너무 감동을 해서 목이 잠겼어요. 제가 1회 강의료가 500인 걸 제가 알아요, 사실. 근데 그 거인의 어깨를 탔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의 강의료는 처음부터 비싸게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500을 5번 하면 2,500이잖아요. 근데 줌에서 5번 강의하고 코칭까지 해주고 59만 원? 저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때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 그냥 이런 거 한 10개 정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제가 잘난 체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떤 걸 딱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10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걸 저는 정말 제가 증명을 해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멘토님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내가 멋대로 가면 정말 저는 이렇게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송수영 대표님을 인생에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어 정말 제가 봐도 내가 뭐 이렇게 정말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 송수영 대표님이 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을 할 때도 굉장히 더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질문을 또 저에게 막 셀프 질문도 해요. 셀프. 예, 그렇게 셀프 코칭이라 해서 그거 이제 인터넷 코칭 배우면 전체 재산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여러분 59만 원 생각할 게 아니라 나에게 590만 원에 대해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우리 유소영 대표님도 사실 건강 이런 매니저 역할을 하거든요. 대표님인데 오픈방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강의도 하셔요. 그래서 정말 리더십을 더 키우고 또 내 강연을 좀 더 퀄리티 있게 하려면 우리 송수인 대표님을 멘토님으로 만나시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표님 1분 정도 30초 정도 오늘 들었던 분 중에 마이크 켜시고 잠깐 얘기할 수 있다면 어때요? 좀 들어보면 어때요? 네,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재학 농부님은 저하고 또 수업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활발하세요. 그래서 화면 안 켜주셔도 돼요. 마이크 켜시고 우리 유수영님하고 두 분만 이렇게 조금 30초 정도, 뭐 길면 20초도 좋아요. 하실 수 어머, 켜주셨어. 네, 재학 농부.